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전국 첫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익산과 군산에서 10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금고 발전과 투명 경영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으로 본격화되는 재판에서 신 의원 측은 뇌물수수와 여론조작 공모를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농촌유학 가족 캠프가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하나로 열렸습니다. 가족 캠프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초등학생과 가족 3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화와 승마, 골프 등 특화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전국 첫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익산과 군산에서 10여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저마다 금고 발전과 투명 경영을 내세우며 유권자 선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선관위에 마련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 창구. 출마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등록을 마쳤습니다. 모든 금고가 다 어렵지만 저희 금고가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금고, 이렇게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익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구가 7곳입니다. 자산 규모 2천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이리 평화와 인화, 익산 서부, 익산 중앙, 원광 등 5곳은 회원 투표로 치러집니다. 신익산과 북부 등 2곳은 대의원 투표로 진행됩니다. 군산은 군산 중부, 동군산, 군산 제1 등 선거구 3곳 모두 대의원 투표로 치러집니다. 회원 투표 선거구는 선거인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자들의 표심 공략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서민 금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 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조금 지금 힘들지만 더 1대1 면담하면서 마을 금고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의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회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국가 예산보다 더 중요한 회원님들의 자산, 돈 안전하게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오후 5시 기준 익산은 11명, 군산은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되면 기호 추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부 새마을금고에 20년 10개월간 이사로 재직하면서 쌓았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부 새마을금고를 더 발전시키고자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경쟁 구도가 드러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저마다 금고 발전과 투명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한 표심 공략이 본격화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36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어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전북과 서울 유치안이 각각 원안 통과된 가운데 부대 의견으로 공동유치안을 총회에서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총회에서 전북과 서울은 개최 후보지 경쟁을 벌이겠지만 공동유치 가능성도 불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올해 새만금 산업단지 37809 산업용지 우선 공급과 수변도시 23409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도의 제안사항이 반영되도록 요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메가시티 조성과 SOC 연계시설 구축 등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정책 변수에 2차 전지 특화 단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새만금 개발청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IRA법 폐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새만금의 수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2차 전지 기업들의 철회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올 하반기부터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정보 공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국제교류와 행사 개최, 겸직 현황 등 모두 27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도의회와 익산, 군산시의회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메뉴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청렴 체감도가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운영 방법은 정보 공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시의회는 본회의만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고 상임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된 대구에서 경북 광역철도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해 구미와 칠곡, 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지난해 12월 개통된 이후 하루 최대 100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차권 예매 없이 교통카드로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고 시간당 3회 이상 운행되는 등 배차 간격이 짧아 대중교통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이 구축되려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도시 간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산업과 관광, 경제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신 의원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와 신모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신영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18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왜곡 공모와 뇌물수수 여부. 검찰과 신 의원 측은 이들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당내 공천을 앞두고 김우겸 전 의원과의 여론조사에서 1% 안팎의 차이를 보이자 보좌관인 심 씨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핵심방인 여러 개의 단체창을 개설해 여론조사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문자를 게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 씨는 지난 7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의 변호인 측은 이 혐의와 관련해 신 의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심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초선이던 지난 2020년 신 의원의 군산 사무실 건물 공터에서 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직접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은 서 씨를 통해 선거를 도와준 측근 3명과 시민단체, 지역매체 등에 건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준비기일에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서 씨와 입장이 갈리면서 법정 다툼이 예고됩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영대 의원의 첫 재판. 신 의원의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산지 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5,989톤입니다. 전남이 5,296톤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208톤, 충남 73톤 등입니다. 이처럼 물김 폐기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비해 물김이 과잉 생산돼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내 학교 760곳 가운데 202곳만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익산농협이 지난해 당기 순이익 50억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익산농협은 정기 대의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당기 순이익에 따라 조합원 배당률 12.2%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자명 등 4명을 조합원 이사로, 안현수 기사는 상임이사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군산시의회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로 가격 안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에서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올해 군산에 배정된 감축 면적은 1,275헥타르로 전국의 1.6%에 해당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올해 농지은행 사업 예산으로 22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산지사는 은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농기를 매입 임차해 청년 창업농 등의 매도 임대하는 농지 지원 사업에 18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을 돕는 경영회상 지원 사업에 23억 원,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과수농가의 과원 규모화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1박 2일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가족 캠프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초등학생과 가족 3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교감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자연 속 골프 체험장으로 들어섭니다. 골프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농촌 유학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프로 선수가 진행한 골프 레슨을 받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승마장에서 직접 말을 타고 말먹이 주기 활동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도시에만 있어서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는데 시골에 오니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함나초등학교 도서관, 참여자들은 농촌 학교를 들러보며 시골의 정치와 여유를 느끼며 농촌 유학의 필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익산시는 가족들에게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을 소개하며 농촌 유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시가 지난해 2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선도 지역에 선정되면서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익산형 농촌 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1가구 35명이 참여했습니다. 가족 체류형 가구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익산 농촌유학 가족 캠프는 교육 공동체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도내 난임 환자가 4년 동안 2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난임 환자가 4년 전보다 245명 증가한 4,60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로 오르고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32% 넘게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42억 원을 투입해 차량 환경 오염을 줄이기에 나섭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조기 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지원율 100%로 높이고 신차 구매 시 추가 50%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고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전북도 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도체육회는 앞서 2차례 징계 절차를 거쳐 간부를 해임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게 판정해 그를 복직시켰습니다. 도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징계의 정당성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약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인 도체육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원시는 지연되고 있는 남원교도소의 착공을 2027년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교도소는 애초 2026년까지 지을 예정이었지만 각종 행정 절차가 늦어지며 지연됐습니다. 500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200명가량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723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7월 설계 용역을 착수해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 가능성을 조망하는 심포지엄을 18일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AI와 실세계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폐영상 분석 기술 등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북대는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며 초정밀 맞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와 일본 아스카데라 사리장엄구 등 백제 문화와 일본 불교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학술회의가 오늘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익산시와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익산 백제유적의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것으로 사리장엄구 등을 중심으로 백제문화와 일본 불교 문화의 연관성을 밝히고 익산 백제문화의 국제적 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 초화문 금사자수품은 미륵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결합한 종교적 상징 의미를 나타낸다는 학술계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올해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린 올해 첫 다이로움 취업박람회에는 오진글로벌과 순수본, 하림산업 등 우수기업 10곳이 참여했습니다. 또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원과 퍼스널 컬러 진단,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해 지난해에는 15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가 콘텐츠 분야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캐릭터 웹툰,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가 및 창업 5년인의 기업입니다. 입주 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군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콘텐츠 팩토리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읍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습니다. 경로당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해 노년층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기초체력 상담 등을 진행해 스스로 기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인 군산이
오는 3월 13일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섬세하고 정확한 곡 해설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을 연주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9도에서 2도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3m, 먼바다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